지나가시는 시민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모두가 안녕하지 못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권리가 없는 곳에서 권리를 행사해서 부정을 만들어내고 당연히 책임져야 할 곳에서 책임지지 않아서 많은 희생을 만들었던 지금 오늘 우리는 그런 아픔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하고 싶은 내용도 그러한 내용입니다. 성균관대학교는 학과에서 이미 배정한 강의를 학교가 개입할 권한이 없는데도 개입해서 한 강사의 생존권을 위협했고 그 이후에 오랜 투쟁 속에 연구원이 된 또 강사를 또 그 당연히 책임져야 될 학교가 부당한 해고에 대해서 단지 연구소 소장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벌써 세 번째 공판입니다. 이미 문화관광부에서 우수한 학자로서 우수학술 도서로서 공인했던 그러한 강사를 벌써 3년째 이렇게 길거리에 내모는 성균관대학교를 이 자리에서 규탄합니다. 오랫동안 학생들이 등록금 현실화를 위해서 싸우고 강사들이 정당한 교원지위 회복을 위해서 목소리를 냈지만 항상 정권은 언론에서 보도할 때만 단지 그때만 관심을 기울일 뿐이고 그때만 서둘러 입장을 낼 뿐입니다. 대학 교육이 정상화되고 강사의 교원지위가 회복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함께 투쟁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같이 구호 한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쟁취하자고 세 번만 다시 한번 외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학 교육 정상화하고 강사 교원지위 쟁취하자. 네, 다음으로 국회 앞에서 벌써 7년 넘게 대학 강사의 교원지위 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투쟁하고 계시는 강사 노동조합 김영권 선생님의 연대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려요? 여기서 그냥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그 세월호 사태가 났는데요. 왜 이런 사태가 났을까? 이 사건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 누구든 시키는 일이 아니면 안 하는 거예요. 배를 조심하게 혼자 넣는다든가 깍지게 쓰면은 뱉고 한다든가 사람을 나가라고 한다든가 구설한다고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비약된 발언인지는 모르겠지만은 77년에 대학에서 강사가 교원지를 박탈당하고 강사의 교수나 비판적으로 강의하고 연구하고 어떤 활동을 할 수 없으면서 여기서 배운 사람들이 이미 나이를 치면 57세가 됐거든요. 그런 사람 사이에 꽉 차면서 세월호 사태는 나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작년서부터 올해까지 전국에서 해고된 강사들이 아주 많은데 그 중에서 10명 이상이 재판을 했거든요. 지방노동위에 제소하고 중앙노동위에서 판정을 받고 또 지방법원까지 갔는데 한 10명이 넘는데 전원 다 기각당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실력이 좋든 아니면 비판적으로 발언하든 아니면은 학생을 사랑하는 인간성이 좋든 이런 사람들이 전부 잘렸거든요. 이런 식으로 강사들을 전부 잘리게 되면은 전임 교수들은 그 중에서 자기가 없는 한 사람만 교수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 비판은 기대할 수 없거든요. 이런 식으로 또 가게 되면은 앞으로 2, 3년 뒤에 가서도 똑같이 세월호 사태 것이 날 거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당장 입이 싼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원전 사태가 같은 날 경우에 누가 할 것인 건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점을 헤아려서 오늘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서 유승환 박사님이 자기 연구실로 자기의 강의실로 또 사랑하는 학생들 앞으로 돌아가게끔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학교에서 적당하게 꿰는 대로 그대로 타협하고 하고 싶었던 공부 계속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해도 되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 모든 강사들이 대한민국의 모든 고통받는 강사들을 위해서 자신의 그 세월까지 포기하면서 그 오랜 시간 동안 강사의 교원지 회복을 위해서 싸워온 유승환 박사의 발언을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육성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야에서 이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서 헌신하는 소리 없이 이렇게 헌신하는 분들 계시고, 그 다음에 항상 마이크, 카메라를 들고 쫓아다니는 또 멀리 프랑스에서 공부하시다가 들어오셔가지고 시간 내주시는 다른 강사 선생님 이런 분들 계신데, 어저께 저는 저의 문제가 먼저 오늘 저를 항상 도와주었던 학생들이 세월호 참사 추모를 위해서 오늘 학교에서 이렇게 들고 세월호 참사 추모합니다 이런 시를 하고, 그 다음에 시청역에서 추모 모여서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을 보면서 제가 그 학생들이 어저께 했던 얘기가,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가 인간적 과제를 외면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간적 과제를 외면하지 말자 이렇게 하면서 저희 학생들을 보고 우리 시험도 있고 수업도 있는데 시청으로 가서 추모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제가 가르치고 같이 가르쳤던 학생들이 입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으면서 개인적으로는 아주 괴로웠지만 그동안 1인시를 하고 또 학교로부터 박해를 받은 것이 헛되지만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함께 못했지만 너무 고마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도 학생들이 준비해 주었는데 기자회견문도 그 내용을 보면 정말 제가 생각지도 못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절절하게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약자들의 아픔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서 철학이나 유학 교육이 그래도 실천을 통해서 헌신하는 것이 헛되지만 않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측을 보면 어저께, 오늘이 재판인데 어저께 답변서를 냈습니다. 지난번 첫 재판 때도 현장에 와서 답변서를 제출했는데 그 전에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내겠습니다라고 한번 제출하고 현장에서 제출했습니다. 근데 전자소송이어서 이미 한번 제출하면 다시 제출할 수 없다고 그때 판사님이 제출을 못하라 하는 것을 우리 측 변호인이 받아주어서 재판을 진행해야 되니까 진행했습니다. 그때 지적했던 것이 재판부도 그렇고 판사님도 그렇고 우리 변호인도 그렇고 학교에서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어서 제 계약 기간이 만료되도록 시간을 끌어서 서로 재판에 지더라도 월급만 주고 인건비만 주고 말려고 할 심산이다. 학교 입장에서 인건비 1,800만 원 아주 적은 돈이기 때문에 그 인건비를 주고 대신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연구실에서 논문을 못 쓰게 이렇게 만들 심산이라고 우리 변호사님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하루 전에 답변서를 냈습니다. 그걸 보면서 학교에서 최소한 나라의 법 질서라는 것이 있고 대학도 아무리 권력이 크더라도 그 법 질서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최소한의 교육기관으로서 성실하게 재판에 임해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답변서 내용에 있어서 보면 일관되게 두 교수들을 통해서 유학대학 학장과 연구소 소장을 통해서 개인적인 계약이다. 그리고 계속 저의 인격을 모독하고 폄하하는 이런 내용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학문적 능력이 부족하다. 그분들 저하고 다 똑같은 과 나왔고 학부, 석사, 박사 다 똑같은 과를 나왔습니다. 같은 선생님 밑에서 공부를 했고 대외적으로 이렇게 학문적인 업적은 제가 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경희도에서 초빙받아서 이번 학기에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단지 기득권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해서 시간 강사가 마치 아주 부족한 사람이 것처럼 학문적으로 매도를 하는 행위는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학장님도 10년 전에 학생들로부터 그때는 이렇게 강의평가 제도가 없을 때인데 현재 강의를 못한다고 해서 재직하던 동양철학과에서 퇴출된 경험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 임의로 강의 30%로 평가를 하위 30%는 다음에 강의를 할 수 없다. 이런 근로기준법에 벗어나는 제도를 임의로 추정할 수 있는지 양심에 손을 얹고 역사의 기록에 남을 부끄러운 행위는 자제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변호인 측에서 저보고 시위 권력자라고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제가 학교 측에서 연구원을 하라는 조건은 학교에서 계속 제시를 한 것인데도 마치 제가 그걸 요구한 것처럼 이렇게 사실을 호도하면서 시위 권력자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가장 약하고 힘없는 사람, 한 달에 40만 원 받는 사람이 그나마도 생존권이 끊긴 사람을 보고 시위 권력자, 저는 이런 표현은 아마 그때까지 제가 46년을 살아오면서 처음 들어본 기발한 표현입니다. 이렇게까지 강사가 한 사람의 학자, 연구자에 대해서 학문의 자유, 교육의 자유, 그리고 학생들의 선택의 자유를 가로막는 이유가 뭔가? 이건 사회 전체의 재벌이 대학을 장악하면서 사회 전체 이성마비를 강요하는 거라고. 그런 이성마비를 강요하는 속에서 세월호 참사같이 너도 나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자기 이익만 챙기는 사회 구조가 되고, 그 속에서 재벌은 정부와 입법부와 사법부 위에 군림하는 권력으로 이렇게 재벌 공화국으로 사회가 타락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복직 문제가 저 개인적으로도 학교로 복직해서 학생들 가르치고 싶고 자유롭게 잘못된 일제시대 7.1 황도 유학 비판하는 연구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우리 한국의 불합리한 강사제도, 교육제도를 바로잡고 강사들의 교훈질을 회복하고 강의실에서 양심껏 가르칠 수 있는 자유가 회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이 자리에 와주신 선생님들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자본의 논리가 저는 직접 비리서 때문에 자기의 그 양심에 따라서 얘기를 하는 학자에게, 그리고 항상 생존권에 위협을 받고 있는 학교의 손끝에 의해서 강의가 결정되고 떨어지는 그러한 강사들에게 얼마나 가혹한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문에 강사가 이런 목소리를 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께서 똑같이 올바른 권리를 위해서 같은 목소리를 내어준다면은 분명히 정당한 권리를 얻기 위한 그런 날은 반드시 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오랫동안 함께 싸워준 성균관대학교 유학대 학생들이 작성해준 기자회견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탈과 부당해고에 관한 3차 기자회견문. 세월호 사건의 슬픔이 지속되고 있는 현재 저희는 다시 한번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법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번이 벌써 3번째 공판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학교에서는 유승환 박사님 부당해고 문제에 대한 책임만 회피하고 있습니다. 유승환 박사님의 계약은 학교와의 계약이 아니라 최일범 교수와의 개인적인 계약이다. 그리고 부당해고 문제는 연구소와의 계약이기에 학교와 상관이 없다. 라는 이야기는 슬프게도 이번 세월호 사건 책임의 소재를 계속해서 산하기구에 떠넘기고 있는 정부의 모습과 닮아 있었습니다. 연구소와의 계약을 상위 기관인 학교와 무관하게 할 수 있다는 근로계약서까지 작성한 유승환 박사님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비고의 발언도 우리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유승환 박사님은 평생 동안 학문을 하신 학자입니다. 박사님의 저서인 이념형 사회주의는
문화체육관광부 추천 도서로 선정되었고 학술진흥재단이 박사후 연수과정에 선발되어서 중국 베이징대에서 연구활동을 지원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대학본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유학대학에서 이미 배정된 2010년도 2학기 강의를 박탈해버렸습니다. 이에 대한 항의가 있자 대학본부는 처음에는 강의는 학과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대학본부에서 관여하지 않는다며 강의 박탈 사실 자체를 은폐하였습니다. 그러나 유학대학 행정실이 보낸 강의 계약서 입력 요청 문자 메시지로 거짓말이 드러나게 되자 강의 평가 점수가 낮아서라며 말을 바꾸었습니다. 이는 대학본부가 강의 배정까지 개입하여 학문의 자유와 전문성,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대학본부와 유학대학은 유승환 박사님과 공직계약을 할 때도 학부 강의를 막으려 했습니다. 사실 대학본부는 유승환이 학생들에게 창의적이고 수준 높은 강의를 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류 박사님은 이번 학기 경희대 초청으로 후마니타스에서 재밌는 철학 콘서트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학교 측의 핑계가 정당하다면 애초 강의 배정 자체에서 문제가 있었을 텐데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점, 지도교수와 공동 강의 평가를 유승환 박사님에게 모든 책임을 떠맡겨 강의를 박탈하는 점이 타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음모적으로 강의를 박탈하고 진실을 숨겨왔습니다. 이는 지식을 전달하고 학생들을 개몽해야 할 교수를 학교의 입맛에 맞는 이들로 바꾸려는 얕은 속셈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불의에 맞서라는 가르침을 줘야 할 학교가 오히려 불의로서 학생들을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7월 유승환 박사님은 2년 가까이 1인 시위 끝 연구원으로 복직이 되었습니다. 강의 취소에 대한 문제는 그것으로 일단락되었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인 9월 초 학교는 유승환 박사님이 했던 인터뷰 조항을 빌미로 다시 일방적인 해고 판정을 내렸습니다.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에서 기자와의 인터뷰는 연구원의 신의성실과 품위 유지의 원칙에 어긋난다 라는 판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재단의 압력이 존재하지 않아야 할 대학에서 재단 CEO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학자의 직장을 박탈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비판적인 발언에 대해서 귀를 닫고 구성원의 입을 틀어막는 조직은 바람직하지도 오래 지속될 수도 없습니다. 무엇이 학교를 위한 길인지 모르고 비판적인 목소리를 틀어막는 학교에서 도대체 어떤 학문을 배울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대학은 이윤 창출이 아니라 학문을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기업과는 다릅니다. 그러나 대학 내 비정규직 강사분들의 존재는 값싼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해 기간제로 계약하는 기업의 비정규직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세월호에서 모든 승객들의 안전과 목숨을 보장해야 했던 선원들과 선장들은 대부분 1년짜리 계약제에 있다고 합니다. 사회 내부에 꼭 필요한 인력들이 불안정한 일자리로 고민해야 하는 현실 속에 놓여 있습니다. 단순히 기업의 편의를 위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무시하는 이런 비정규직 문제가 대학 내에서도 잔존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학문하는 학자가 비정규직인 현실, 같은 일을 하고도 다른 처우를 강사분들을 보며 정의를 고민해야 하는 학생들의 현실이 모순지기만 합니다. 두 번째 기자회견 이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대학 안녕들 하십니까? 성균관대에서 유연적인 학칙과 학내 자치 탄압을 고발하기 위해 성균관대학교 600주년 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이 시작된 직후 아무 사업적인 권한이 없는 교직원들이 나와 기자회견을 자처했습니다. 기자회견을 제재했습니다. 법적으로 기자회견은 어느 곳에나 진행할 수 있으며 그것을 중단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직원들은 위협적으로 소리치고 삿대질을 하며 참가한 학생들을 뒤로 불러 경고하는 등의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공개적인 장소에서 유 박사님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하는 교직원들의 모습에는 어디에도 학자에 대한 예의나 학생에 대한 존중은 없었습니다. 교직원은 중간에 성대만큼 안녕한 학교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학교가 학생 자체를 탄압하면서
게시판을 무단으로 철거하고 유승환 박사 부당해고 문제에 함구하며 법적으로 보장된 기자기를 막는 상황을 보며 성균관대를 안녕한 학교라고 도무지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교육의 성균관대학교가 학생 가치를 탄압하고 비판적인 목소리에 뒤돌리는 모습을 더 이상 지켜만 볼 수 없습니다. 사회가 몰락하는 것은 사회 내부의 비판적인 모습을 무시할 때입니다. 유승환 박사님의 강의 박탈 및 부당해고에 대해서 사과하고 강의를 돌려주고 부당해고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에 우리는 요구합니다. 하나, 성균관대학교는 즉시 유승환 박사님의 부당해고를 철회하고 강의를 배정하라. 하나, 성균관대학교는 학자의 자유로운 연구를 지원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라. 하나, 성균관대학교는 학내 학생자치 탄압을 멈추어라. 이상은 유승환 박사 부당해고 대책위원회, 강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이광수 부산외국어대 교수, 정윤광 전 지하철 노동조합 위원장, 홍세화 말과 활 발행인, 유승환 박사 강의 박탈 성대 학생 동문 대책위원회, 성균관대 학생 모임 프로젝트 류 노동문제연구회, 여성주의 모임 디딤돌, 알바 노조 율점 모임, 황혜인 열사 추모 생활도서관, 고려대 시간강사 학생대책회의, 착한대학 연구소, 대학강사 교원지위 회복과 대학교육정상화투쟁본부, 최태인 사상연구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전국대학 강사노동조합, 고대민주단체협의회, 남봉순 선생님을 지지하는 이화여대 학생모임 등이 지지해드렸습니다. 네, 대외적으로는 마치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는 학교인 것처럼 마치 이 나라를 이끌어갈 참된 학생을 양성하는, 그리고 그러한 학생을 교육할 수 있는 그러한 선생님들에 대한 대우를 잘 하고 있는 학교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렇게 보여지는 성균관대학교의 참 모습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얼마나 양심적인 학자의 가르침과 양심적인 학자의 의견에 이토록 탄압적인지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며, 그리고 이러한 부당한 행동에 대해서 과연 대한민국 법원의 양심은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오늘 두 눈으로 직접 주시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방금 읽었던 기자회견에서 우리의 주장을 담은 세 가지 구호를 다 함께 외치면서 기자회견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배정하라, 보장하라, 멈추어라, 이 부분만 세 번씩 같이 구호를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요구합니다. 하나, 성균관대학교는 즉시 유승환 박사님의 부당해고를 철회하고 강의를 배정하라. 배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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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성균관대학교는 학자의 자유로운 연구를 지원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라.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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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성균관대학교는 학내 학생자치 탄압을 멈추어라. 멈추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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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어지는 법원 오늘 심사에도 공판에도 반드시 많은 분들이 같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